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수도권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영상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일하면 진짜 시간이 잘 가서 매일 듣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댁과의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 사무직을 하다가 남편과 소개팅에서 만나 무난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양가도 그냥 평범하게 비슷한 수준이었고 남편의 성격도 모나지 않고 화도 잘 안 내서 조용한 성격의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관두고 연년생의 아이 2명을 키우다 보니 전업주부로 지낸 지 훌쩍 10년이 넘었죠. 남편의 연봉이 많은 건 아니라 저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순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해.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또 남들보다 잘하잖아. 괜히 일한다고 나가서 도우미 쓰고 학원 보내는 돈이나 당신이 집에서 애들 키우는 돈이나 비슷해. 마음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운데 그래도 애들 좀 더 크면 나도 일할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 거고 우리도 이제 전세 탈출 좀 해봐야지.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이 가사노동 하는 것도 월급으로 치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그냥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저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아이들 밥이나 간식도 사다 먹이는 것 없이 다 제 손으로 정성스레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남편도 다행히 이런 제 노력을 잘 알아줘서 살림하는 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네요. 이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말썽꾸러기 아이들이나 남편이 아닌 바로 시모와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보며 형님인 저를 업신여겼답니다. 여기에 동서가 연봉 6천이라고 시모까지 동서랑 한 팀이 돼서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나 만나는데 만나는 날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몸이 시름시름 아플 정도였죠.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벌써 몇 년째 동서가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제가 한 음식만 쏙 먹고 친정 간다고 오후에 갔거든요. 저는 시모가 저녁은 누가 차리냐고 난리를 쳐서 작년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이번엔 또 당하지 않으려고 명절 전전날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동서, 언제 올 거야? 이번엔 당일에 오면 안 돼. 난 내일 모레 점심때쯤 갈 거니까 늦어도 오후엔 와줘. 저 내일 모레에 아마 미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네요. 형님은 전업이라 시간이 많아서 한가하겠지만 저는 초 단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명절이라고 한가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까지 일을 한다고?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나한테 또 혼자 음식 다 하라는 소리야? 동서는 같은 며느리 아니야? 어머님이 저한테 이미 저 편한 대로 오라고 했고요. 전 어차피 음식 잘 못해서 도움도 안 되잖아요.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하는 게 빠르죠. 벌써 몇 년째 얌체같이 명절 때 몸만 쏙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내일 모레 꼭 오후까진 와? 모르겠네요. 아,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빠서 끊을게요. 그렇게 통화는 끝났는데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에 핸드폰을 든 손이 너무 열이 받아서 손까지 떨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모한테 불만인 게 저한테는 꼭 명절 전전날에 미리 내려오라고 해서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모의 친정 부모님의 산소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동서한테는 한 번도 가자고 말한 적 없고 저한테만 그러죠. 그 차 막히는 데를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따르려고 왕복 2시간 갔다 와서 또 마트로 끌고 가서 명절 음식 한다고 장 보자고 하고요. 5년 전인가
슬쩍 저한테 약한 척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외동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산소 한번 찾아갈 수가 없다. 너도 친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 알 거야. 이번 명절엔 우리 부모님 산소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니? 네,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럼 이번 명절 끝나고 저 친정 안 갈 테니까 같이 산소에 가서 찾아뵈어요. 저는 시모가 저를 하도 탐탁치 않아 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같이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명절 땐 무조건 시모의 부모님 산소에 제가 찾아뵈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역시나 또 전화해서 저를 닥달했어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 산소엔 언제 갈 거니? 너도 친정에는 가야 되니까 명절 이틀 전에 미리 와서 같이 가자. 이번엔 제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일찍은 못 내려가고요. 아범만 보낼게요. 아니면 동선애랑 가세요. 동선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일이 바빠서 명절 당일에 오는 애한테 지금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하라는 거니? 너야 집에서 놀아서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1년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귀찮아? 이래서 뭔 맏며느리를 한다고? 시모가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동서와의 통화에서도 마음이 상했는데 시모까지 불편한 티를 내니 속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시모가 뭐라고 한 소리 했는지 제가 말을 꺼내자 이미 알고 있더군요. 나도 회사에 말해서 시간 내볼 테니까 그냥 같이 산소에 가드리자.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좀 해드리면 어때? 근데 동서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되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당신도 설마 어머니처럼 내가 일 안 하니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진짜 그날 이미 약속이 있어서 못 내려가. 이번엔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까 남편도 별소리 못하고 그냥 안 간다고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마음으로 추석 전날에 장을 잔뜩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너 덕분에 올해는 우리 부모님도 못 뵈고 내가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나 싶다. 바쁜 일은 잘 끝나셨어? 만나자마자 저를 업신여기는 태도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그냥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당연한 듯이 저한테 모든 음식을 맡기고는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10년을 하다 보니 익숙하게 혼자 음식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일 등신 머저리 같았죠 뭐. 역시나 저녁 5시가 다 돼도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소리쳤죠. 어머니, 동서 또 안 오네요. 동서한테 전화 좀 해서 오라고 하세요. 아니 바쁜 애한테 왜 오라 말아야. 오늘 바빠서 내일 온다더라. 내가 그러라고 했다. 제가 지난 명절에 동서 안 하면 저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또 저 혼자 음식 다 하고 있잖아요. 너 혼자 뚝딱뚝딱 잘하잖아. 우리 식구 많은 것도 아니고 송편은 사다 먹지 않니? 뭐 할 게 그렇게 많다고 입이 대빨이나 나왔어? 그리고 막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얼마나 일하느라 바빠. 너처럼 한가하게 노는 애랑 같니? 저도 집에서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는 일 많고요. 애들 챙기다 보면 하루 다 가요. 다른 엄마들은 일도 하면서 애들도 다 잘만 챙기더라. 막내 봐라. 세상에 연봉이 6천이나 되면서 일도 잘하고 딸도 똑소리 나게 잘 키우잖니. 넌 돈도 못 버니까 그만큼 몸으로 때워라. 막내가 명절 때만 해도 용돈 얼마나 두둑이 주는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저는 용돈 안 드리는 줄 알겠네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동서랑 비교하면 저 진짜 상처받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한다더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개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남 부끄러운 줄 아니? 요즘은 마누라가 전업주부면
그 남편 불쌍하다고 손가락질 한다더라. 너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마무리해. 저녁 먹게. 진짜 이때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할아버지랑 놀고 있는 애들을 보니 분위기를 망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바보 같으니까 혼자 몇 년이나 명절 음식 다 하고 있는 거겠죠. 역시나 동서는 옷을 쫙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명절 아침에 왔더라고요. 동서를 본 시모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던지 누가 보면 막내딸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음식하고 애들 돌보고 일어나 아침부터 또 상 차려서 꾀제제한 저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게 상큼할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냥 그 상황을 멀거니 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시부한테 선물을 넘겨주고 시모한테는 오자마자 용돈 봉투를 저 보라는 듯이 주는 거 있죠. 거기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용돈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애들은 속도 없이 좋다고 받고 있고요. 동서, 내가 그렇게 어제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어머, 형님, 진짜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도 없었네요. 그때 시모가 제 등짝을 팍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 지금 막내한테 뭐 하는 거야? 바쁜 애가 오늘 온 것만 해도 성의는 다 보인 거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집에서 멍 때리는 너랑 같아? 앞으로 돈 못 버는 네가 혼자 음식하는 거야. 넌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취직 못하는 형님 속은 더 상하겠죠. 요즘 시대에 알바를 해도 200은 벌 텐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전업을 하겠어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너보단 잘났으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 너 그만 못해? 그만하고 들어가서 점심상 차려라. 큰 소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몇 명의 친척들이 수군대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슨 무수리 취급하는 시모한테 진짜 진저리가 나더군요. 둘이 편을 먹고 저 하나 우스운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요. 더 어이없는 건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남편 놈이었답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만하라는 입모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피도 안 섞인 남의 집구석에서 혼자 무보수 노동하면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헤헤거리며 밥 차리면 진짜 배알도 없는 년이겠죠? 전 이제 갈 테니까 동서랑 맛있게 차려 먹어요.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남편 차 몰고 그냥 와버렸답니다. 남편은 저녁이 돼서야 스멀스멀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아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아버지 어머니 화 풀어드리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알아? 당신도 참 답 없다.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으면 같이 화내면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내 남편 맞아? 거기서 똑같이 화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당신 현명한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재수 씨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해? 당신은 걔가 나 무시하는 걸 앞에서 봐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걔랑 어머님한테 똑바로 한마디 해. 그 전까진 난 다신 당신 집에 안 가. 아, 또 그 소리야? 내가 말 안 해봤어? 당신이 말하라고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려도 내 말은 먹히지도 않잖아. 당신도 좀 내려놓고 재수 씨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봐. 저와 시모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돼주지 않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플 뿐인 거죠. 저는 시모와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 같달까요? 그러던 중에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다가 약속 당일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현석이가 산다고 지네 집 근처로 오라는데?
거기 유명한 소갈비집 있잖아. 그런 건 같이 의논해서 정해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오라마라 당일에 통보하는 건 좀 그렇다. 그냥 좋다고 가서 먹으면 되는 일이지. 당신이 계속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니까 재수 씨한테 자격지심 있다고 그러는 거야. 군소리 말고 얼른 준비하고 가자고. 식당에 가보니 이미 시부모와 동선의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왔니? 얘네가 우리를 좀 일찍 데리러 와서 30분 좀 일찍 도착했다. 너네도 얼른 앉아 먹어라. 오늘은 우리 막내 며느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 쏜다고 그러니까. 아이, 어머님. 오늘 아버님 생신이니까 제가 대접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건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랑 얘기하면 항상 즐겁고 긍정적이야. 큰애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애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맨날 칙칙하고 생기가 없잖아. 이래서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아직 형님은 전세 사시는데 자꾸 우리 아파트는 오르니까 제가 자랑하기가 민망하네요. 형님도 얼른 집장만 하세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쏟아지는 잔소리와 동서의 자기 자랑에 먹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그냥 가장 끝에 앉아서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게 시모랑 동서 둘이서 얼마나 하하호되던지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인별그램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워낙 집안 꾸미고 살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의 팁이나 살림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의 살림법을 좋아해주고 댓글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정말 즐겁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핸드폰 보는데 열중했는지 어느새 동서가 제 옆에 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동서가 불쑥 말을 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신데 애도 아니고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 뭐해요? 진짜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보이네요. 부럽네요, 아주. 잠깐 좀 본 거 가지고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왜 남의 핸드폰은 몰래 보고 그래? 봐도 뭐 별것도 안 하네요. 그런 소셜 네트워크 많이 하는 사람들 난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 무슨 축구 감독 퍼거슨?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건 인생 낭비라고요. 그 시간에 좀 생산적인 걸 해요. 맏며느리가 돼서 내가 진짜 한심해서 못 보겠다.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너 동서가 이 비싼 소갈비 턱턱 사는데 뭐 보고 배우는 거 없니? 고기가 잘도 넘어가니? 속도 좋다. 어머님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면서 무턱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어른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니? 초아 좀 봐라. 자기 엄마 닮아서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의젓하고 얌전해. 현철이 너 똑바로 들어라. 내가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너도 세월이 갈수록 네 동생이랑 점점 비교된다는 거 느끼지? 어이 엄마, 또 뭔 그런 소리를 해요. 형이랑 형수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돈은 많이 벌지만 모으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씀씀이가 커서. 동서가 도련님을 휙 째려보고는 입을 막더군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은 그냥 허허거리면서 보기만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푹 찌르니 그제야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뭐 그럼 이제라도 마누라를 바꿔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사는 거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열통이 터져서 그런다. 다른 맏며느리들은 그냥 계절마다 비싼 옷을 척척 사다 주고 동남아며 호주로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네가 능력 없는 마누라를 얻어서 맨날 벌어도 집 하나 못 사고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니? 아파트라도 하나 사놨으면 지금 네 동생네처럼 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냔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잘 풀리던가. 어허 참, 이제 그만 좀 해. 좋은 마음으로 먹은 소고기 다 체하겠네. 그네도 네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현철이 너 말 한 번 잘 꺼냈다. 그래, 그렇게 미련하게 밥만 축내는 마누라 갖다 버리고 능력 있는 새 마누라 얻어라.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그게 낫겠다. 저는 시모의 독버섯 같은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도 그 말을 다 듣고 기가 푹 죽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걸 보니 속에서 불이 치밀더군요. 우리 애들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손자들 있는 데서 할 소리예요? 어머니나 할 말 못할 말 구별 좀 하고 사세요. 네,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이혼해줘야겠네요. 앞으로 나는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요. 어머머, 얘가 이제 하다 시어머니한테 막말까지 하네. 능력 없으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살 것이지. 네가 뭔데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요. 근데 시모 대접은 또 받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나 옆에 끼고 평생 사세요. 난 이제 며느리 역할 그만할 거니까. 당신 진짜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장 지금 일어나.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제 말이 무서웠는지 엉거주춤 따라 나오더라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는지 조용히 집에 가더군요. 집으로 가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집에 와서 한참 후에 남편이 제 옆에 쓱 오더군요.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 엄청 오셨어. 엄청 화나셔서 당장 전화해서 사과 안 하면 진짜 이젠 안 보신대. 이제 그만 사과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당신도 진짜 웃긴다.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 당신 엄마 좀 당신이 알아서 막아달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까 식당에서 말씀드렸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서 잘도 알아듣겠다. 나 진짜 당신 어머니랑 이제 인연 끊을 거야. 그거 싫으면 이혼해. 이렇게 살면 나 진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번엔 진짜 확실하게 말할게. 어떻게 가족 사이에 안 보고 살아. 나한테 가족은 나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이야. 나 정신병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각오 되어 있어. 당신 가족들한테도 정 떨어졌고 와이프 하나도 못 지켜주는 남자랑 살면 뭐 하겠어? 그동안 바람막이 못한 당신 잘못도 커. 그니까 선택해. 나랑 이혼하던지 아님 당신 엄마랑 이제 인연 끊고 사는 거 받아들이던지. 남편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군요. 제 결연한 진심이 느껴졌는지 남편도 그동안은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 잘 알았어. 나한텐 당신이랑 애들이 내 소중한 가족이야. 앞으로 우리 어머니 안 봐도 상관없어. 당신이 그렇게 괴로우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막을게.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하고 6개월 동안 시모의 연락을 철저히 막아주더라고요. 시모가 엄청 답답했는지 한 번은 주말에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당연히 문도 안 열어줬을 텐데 하필 둘째가 벨소리를 듣고 나가서 할머니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더라고요. 거실에 아이들과 함께 있던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등장에 진짜 동상처럼 얼어버렸죠. 너무 기가 막힌 게 시모가 저한테 달려오다시피 해서 제 등짝을 또 퍽퍽 때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물로 봐? 시어미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인연 끊겠다고?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새끼들하고 인연을 끊게 만들겠다 이거야? 이 못된 거사.
저는 벌떡 일어나서 시모의 손을 확 잡았어요. 어머니야말로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동서랑 차별하는 거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해봤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니? 난 정말 애들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너랑 이혼시키고 싶은 사람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 안 본다면 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나한테 가족은 애들이랑 내 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은 이쪽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상처 그만 주고 나가요.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엄마 안 봐요? 어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너를 이렇게 망쳐놨어. 그렇지? 넌 사춘기 때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애다. 여자 때문에 이렇게 변해? 당신도 그만 방으로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어.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멀거니 아들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팍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시모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지 고함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웠어요.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해주는구나 싶었죠. 덕분에 설날 명절에도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지방으로 여행도 가봤네요. 혼자 그 많은 전 부치고 음식하느라 명절 때면 기름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호텔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바다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역시나 가장 좋은 건 시모와 동서를 안 본다는 거였어요. 시모랑 동서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된 게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인별그램 계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팔로워가 점점 많이 늘더니 조회수가 급속도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용품이나 가전회사에서 저에게 스폰서 제안이나 광고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잠들고 밤을 새서까지 영상을 구상하고 찍고 편집해서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해나갔고요.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금액을 받게 되었죠. 여보, 이 광고 하나 영상 올렸다고 300만 원을 받았어. 진짜 이게 꿈인가 싶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진짜야? 나는 한 달에 버는 걸 당신은 한 번에 벌었네. 이래서 다들 인플루언서인가 그거 하려고 안달인가 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 와이프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당신 진짜 대단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건 바로 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돈도 못 버는 살림하는 식충이 취급을 했지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의 살림 솜씨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시모한테 상처받았던 마음이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댓글에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떨 때는 감동적인 댓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점점 광고 영상을 많이 찍게 되면서 제 얼굴도 노출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고 옷도 명품으로 사서 입으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주고 남편의 10년 된 자동차도 바꿔주고 저축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도 신기하게 돈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정도 지났답니다. 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서 가족끼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자축 파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내 수입을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10만 명 넘은 기념으로 말해줄게. 그동안 나 영상 찍을 동안 애들도 잘 봐주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와이프님이 차도 사주시고 나보다 돈 잘 버는데 왜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당신이 진짜 고생 많았어. 진짜 대단해. 한 달에 광고에 따라서 수입은 좀 다른데 대충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 정도야.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온다. 내 연봉의 몇 배야? 나 그만두고 당신 매니저나 할까? 으이그 장난치기는. 혹시라도 회사 관두기만 해. 그나저나 이제 곧 당신 어머니 생신 아니야?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대접한다고 전해. 진짜야? 이제 다시 왕래하고 지내려고? 며칠이었지? 당일로 약속 잡으면 되지. 다시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설레발치지 말고 그냥 생일 전 주말로 잡아. 비싼 데니까 오든지 말든지 당사자들이 결정하라고 하고 시간은 내가 다시 알려줄게. 남편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고 우리 가족은 당일날 미리 가서 룸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손꼽히는 호텔 안의 레스토랑이라 동서라면 내키지 않아도 무조건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했답니다. 동서 정도라면 1년 전엔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로 예약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동선의 가족과 시부모가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는 고급진 분위기에 좀 놀란 듯 보였어요. 동서는 입을 삐죽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흠칫하더니만 곧 비꼬는 말투로 입을 놀렸죠.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만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올 생각을 했대요? 아하, 이제 알겠네. 뭐, 복수라도 하려고 1년 전에 여기 예약해놓은 거죠? 보통 예약하기 힘든 데긴 한데 여기 대표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예약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 그랬지. 말도 안 돼. 형님이 여기 대표를 어떻게 알아요?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인사 아니에요? 그동안 거짓말 많이 늘었네요. 옷도 보니까 명품 짝퉁으로 쫙 빼입고 오고.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고 짝퉁이 명품으로 보이는 줄 알아요? 그래? 그렇게 신경 써서 입은 건 아닌데 동서 눈에 이쁘게 보였나 보네. 고마워. 예전 같으면 가시도 친 동서의 말에 발끈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텐데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빽빽대는 동서가 귀여워 보였답니다. 제 자신조차도 저의 이런 심경 변화가 놀라웠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더라고요. 동서야말로 그런 제 반응에 더 발끈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참나, 1년 동안 형님 대신 명절 음식에 제사 음식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사람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명절 음식까지 해야 되냐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그러지 않았어? 돈 못 벌면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동서가 나보다 덜 버니까 당연히 동서가 해야지. 안 그래? 형님이 나보다 돈을 더 벌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평생 월 200도 못 벌던 사람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죠? 동서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시모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이런 비싼 데에서 내 생일도 챙긴다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네 성의를 생각해서 오늘 오긴 왔다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 밥 먹고 집으로 가서 제대로 무릎 꿇고 빌어라. 1년 만에 시모의 째지는 목소리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을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나 울컥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원한 복수를 위해 말을 아꼈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대표님이 룸으로 들어왔죠. 미니 씨, 저번 주에 만나고 또 뵙네요. 집사람이 미니 씨가 가족 모임 한다고 꼭 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애 많이 썼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전이라 사실 기대 안 하고 말씀드려봤거든요. 미니 씨 같이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당연히 환영입니다. 제가 신경 써서 서비스로 디저트도 마련해 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아니, 유명한 사람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짜 그 방송에 나왔던 대표님은 맞아요? 우리 형님을 어떻게 알아요?
동서가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대표님이 당황해서 말을 이어갔죠. 가족이시라면서 미니 씨가 무슨 분인지 모른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송이맘을 몰라요? 송이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그게 형님이라는 말이에요? 동서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더군요. 역시 살림과는 담 쌓고 살아서 그런지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짜릿한 복수의 날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10만 팔로워를 가진 송이맘의 얼굴이 저라는 걸 확인한 동서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답니다. 왜 그래 동서? 얼굴이 푸르댕댕한 게 아직 뭐 먹지도 않았는데 꼭 체한 것 같네. 괜찮아? 아니, 형님이 진짜 이 송이맘이랑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요? 동서가 소셜 네트워크는 인생 낭비라고 나한테 홈게시할 때도 이미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꼴랑 연봉 6천만 원 받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는 동서야말로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동서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머리 굴려대던 시모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그러니까 그네가 요즘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유튜버인가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건 유튜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을 잘 번다 이거지? 얼마나 많이 버는데? 얘, 옆에 앉아서 얘기 좀 들어보자. 동서는 내가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연봉 6천이면 한 달에 얼마지? 꼴랑 500도 안 되네? 어머머, 그럼 네가 그거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니? 어쩐지 얘가 집에서 워낙 살림을 꼼꼼하게 잘한다 했더니 그런 거에 타고난 거였네. 안 그래도 내가 그네 집에 가보면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던지 혼자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시모가 어느새 제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백년 묵은 여우같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꼴이라니. 나이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추해도 되는 건가요? 하긴 동서는 한 달에 500 정도 벌어서 명품 같은 거 자주 살 수는 없겠다. 생일 때나 마음 먹고 한 개 할부로 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옷이 진짠지 짝퉁인지 구별도 못하지. 이 가방은 로고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몰랐겠다. 명품 보는 안목 좀 키워야겠다, 동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지 동서는 제 말에 대꾸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 게 얼마나 통쾌하던지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제가 살림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니 진짜 놀랐네요. 처음 듣는 말인데 말이죠. 맨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근데 내 영상이랑 글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월에 1,000에서 2,000은 꾸준히 버네요. 거기다 여기 대표님처럼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뭐? 2천? 진짜 한 달에 2천을 번단 말이야?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네.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우리 맏며느리가 아주 성공했네. 성공했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시모가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아주 어깨춤이라도 출 기세였어요. 그 꼴을 보니 앞으로 보게 될 시모의 표정이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뭐 하나를 해도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그러잖니.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로 다 풀어보자. 내가 너한테 모진 소리를 한 거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결국엔 이렇게 잘 됐잖아. 거기에 내 공도 있는 거다. 그럼요. 어머니 역할이 아주 컸죠.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 때마다 어머니랑 동서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거든요. 꼭 잘 돼서 두 사람이 환장하는 꼴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얘 큰애야. 무섭게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아주 충성을 하면서 잘하마.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도와주마. 그리고 둘째 너도 형님한테 싸가지 없게 대한 거 얼른 사과하지 못해? 앞으로도 명절이며 제사며 음식은 다 네가 해라. 네 형님같이 큰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서 되겠어?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돌변을 하세요? 제가 왜 명절 음식을 해요? 이 집구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며느리가 무슨 봉인 줄 아나. 저도 형님처럼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요. 저도 편해요. 아님 이참에 아예 이혼해버릴까 봐요. 어차피 인간 버는 대로 족족 써서 모은 돈도 없다고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을 누가 알아? 아니 이게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얘 큰애야. 이런 싸가지 없는 애는 그러려니 해라. 저런 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니? 그치?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아주 애원을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한테 지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줬죠. 난 당신들 다시 볼 생각 죽어도 없거든요. 아, 그리고 동서가 죽기 전에 살아보고 싶다던 그 아파트 있잖아. 우리 거기 자가로 사서 나 거기 살아. 우리 사이에 직접 초대는 좀 그렇고 내 계정에 집 사진도 많이 올리니까 보고 싶으면 거기서 보던가. 말도 안 돼. 거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나도 아니고 감히 형님이 살 수가 있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네. 형님이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사기야, 사기.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참 재미있더라고. 근데 나도 동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동서는 이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동서가 나처럼 해서 돈을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동서가 얼마나 분한지 눈물까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제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모가 화들짝 일어나 제 손을 부여잡고 불쌍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잘 안다. 이 못난 시애미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놀랍게도 시모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까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본 남편도 너무 놀란 표정이었고 아이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저는 이만 이 자리를 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쪽한테 10수년 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그까짓 입 발린 소리로 용서가 되겠어요? 그냥 난 우리 가족이랑만 잘 살 테니까 괜히 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애들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자 동서도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먹거리기까지 했죠. 형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잘할게요. 그만 노여움 푸세요. 네?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난 너한테 당한 모욕들만 생각하면 이대로 끝내는 것도 아쉬울 정도야. 근데 이제 너 같은 건 전혀 내 인생의 손톱의 때만큼도 영향을 못 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사이는 아니잖아? 내가 이미 계산 다 했으니까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고 가. 네가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와버렸답니다. 나중에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역시나 디저트까지 싹싹 긁어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다시 한번 시모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남편은 시모의 연락을 칼같이 차단하고 있답니다. 동서는 제 계정을 자주 보는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우리 형님 최고라는 둥 기가 막힌 댓글을 달고 매일같이 잘못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보지 않고 다 지워버렸죠. 그러던 중에 동서 회사에서 저한테 같이 제품 홍보를 해달라는 제안이 왔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했지만 그 회사 영업팀에 최혜주라는 여자 때문에 어렵다고 해버렸네요. 대기업은 평판 같은 게 좀 중요하다면서요. 결국 홍보팀에서 말이 흘러나가서 동서한테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염치도 없이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동서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친절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형님, 한 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딱 한 번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꼴이 가짜나서 전화를 받아봤어요. 얼마나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요. 형님, 이제 추석인데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음식 다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왕래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형님 댁으로 명절 인사 갈게요. 형님 드리려고 엄청 비싼 한우 세트도 사놨어요. 내 계정에 하루에 몇 번씩이나 들어와서 염탐하던데 아직 몰랐어? 나 한우 세트 이번에 대여섯 개 선물로 받은 사진 올렸거든. 그거 그쪽이나 먹어. 형님, 아무리 미워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형님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만나줘야 하죠. 제가 메시지도 엄청 보내는데 답도 없으시고 진짜 서운해요, 형님. 그리고 우리 회사에다가 혹시 제 얘기하셨어요? 그건 또 뭔 말이래? 네가 나한테 준 수모가 고작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다 괜찮아질 일이야? 참 낯짝도 두껍다. 이제 곧 인사고과 있는데 회사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와서요. 제가 형님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느니, 제가 고등학생 때 형님 왕따를 시켰다느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너무 기가 막히죠? 아무래도 형님이 우리 회사랑 같이 일을 좀 해주시고 해명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지? 그동안 너 잘난 맛에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론 좀 너도 당해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 망하라고 평생 고자 지내줄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로 그쪽 인간들과 연락한 적은 없어요. 동서에 대한 소문하고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싸가지 없는 행실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승진도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 인별그램 계정 잘 운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제 가장이라면서 매일 가장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치듯이 떠받들어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상 하나 올리면 큰 돈을 주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젠 많이 익숙해졌고 소속사도 생겨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시모는 어떻게든 제 덕 좀 보려고 남편을 볶아대는 것 같은데 묵묵히 자기 엄마의 폐악질을 다 받아내고 있는 남편한테 새삼스레 미안해지네요. 그래도 저는 절대 시모와 동서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운이 엄청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질투 섞인 비아냥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즐겁답니다. 여러분도 대단한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만 열면 나 때는 타령을 하며 고지식함의 끝을 달리던 시모에게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 시모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엔 그 좋아하던 아이스 카페라떼도 끊게 되었는데요. 다들 서론이 길면 지루하실 테니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평소 제가 바라던 남편상에 가까운 남자였고 남편 역시 제가 평소 바라던 여자라며 고백을 해왔죠. 저흰 비교적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외동이었던지라 저희의 결혼에 저희보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긴 했지만 남편과 전 다 생략하고 반반 결혼을 하길 바랬고 그런 저희의 뜻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여 주셔 반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듯 저와 남편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시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이 단 한 사람, 시모가 문제였죠. 시모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시댁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꼬장꼬장하기가 말로 하면 입 아픈 정도였어요. 아가, 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끓이거라.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간 된장이 있지? 우리 아들은 그 된장으로 끓인 된장 좋아한다. 저녁 메뉴를 결정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예, 너 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치마가 너무 짧더라. 무릎까지 오는 치마가 뭐니? 결혼도 한 애가. 치마를 입으려거든 발목도 다 가리는 걸 입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바지를 입거라. 알겠니? 제 옷차림에 관해 간섭하는 일도 종종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고 고지식한 시모를 시부 역시 감당이 안 되는 듯 제발 그만 좀 잡으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시모는 이런 시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말은 꼭 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빨리 가면 3시간, 차가 밀린다 싶으면 5시간까지도 걸리는 곳으로 거리가 먼 편이었어요. 거리가 가까웠다면 날마다 저를 오라가라 하며 들들 볶고도 남을 시모라 그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거리가 먼 것이 다행인 만큼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너 당장 우리 집에서 좀 오거라. 네? 지금이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밤 8시인데 제가 어떻게 지금 가요?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밭에 일은 쌓여있고 사람 쓰자니 돈 아깝고 그러니 어쩌겠어. 네가 지금 와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밭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시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거실을 울리고 있었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휴대전화를 뺏어 들더니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거리를 오라가라 그래. 밭일이 정 많아서 힘들면 사람 쓰세요. 그 돈 내가 내일 엄마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끊어요. 우리 피곤해서 자야 해. 이렇듯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덕에 비교적 욕을 덜 먹으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잘 피한다고 한들 명절까진 피할 순 없었죠.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날 4시간 걸려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내 옆에 찰싹부터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걸렸니? 한 4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연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밀리더라고요. 그러게, 연휴 전에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 아들 4시간 운전한다고 고생했겠구나.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연휴 전엔 그이도 저도 출근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운전은 저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늦었나 보구나. 우리 아들만 운전했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네? 어머님, 저도 운전 오래 해서 잘해요. 그냥 오늘 차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여자가 잘해봤자 남자만 하겠니? 남자하고 여자는 운동신경 자체가 다르단다. 그런데 너 아까부터 왜 그러고 서 있니? 수다 그만 떨고 얼른 짐 풀고 주방으로 오거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먼저 말 건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혼자 운전했다고 해도 난리, 같이 했다고 해도 전할리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도 눈치챘는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곤한 사람 붙잡고 얼마나 걸렸냐,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것저것 물은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 숨 좀 돌리고 일하라고 해. 뭐가 힘들다고 숨까지 돌려? 얼른 해야 오늘 내로 끝날 거 아니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 운전하고 오느라 힘들 거 아니니? 엄마, 이 사람 말 못 들었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다니까.
내가 피곤하면 이 사람 역시 피곤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쉬다가 나올게. 차례 준비야. 내가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뭐? 네가 뭘 안다고 돕는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남자가 주방에 왜 들어와? 너 혹시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 아가, 네 남편 집에서 주방일도 하니? 그렇니? 시모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그런 시모 앞에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애야? 누가 시킨다고 하게? 그리고 나 취사병인 거 잊었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밑작업은 내가 엄마보다 더 빠르고 꼼꼼하게 할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고지식한 말 그만하고 우리 좀 쉬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피곤하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아들이 피곤하다니 하는 수 없이 막은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저에게 끝까지 눈치를 주긴 했지만요. 그렇게 조금 쉬고 체력을 비축한 저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저 혼자는 무리라며 옆에서 도와주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남편이 아닌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생각이 없어서 주방에서 저러고 있으면 너라도 나서서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해? 요즘엔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더 많이 해. 어디 가서 난 남자라 주방 일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간 그날로 이혼당한다고. 이혼이 뭐야? 장가도 못 갈걸? 요즘 세상이 어떤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난 내 아들이 내 주방에서 설치는 꼴은 절대로 보기 싫다. 넌 뭐하니? 얼른 네 남편 나가라고 하지 않고? 엄마가 나가세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 엄마 자꾸 내 마누라 고생시키는 말만 하면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절대 여기 안 오는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얘가? 그러니까 아들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이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모를 더 막무가내적인 방법으로 주방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시댁만 아니면 뽀뽀 100만 번 정도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차례를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시모가 절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예, 너 일로 잠시 와봐라. 네? 저요? 왜요, 어머님? 쉿! 조용히 하고 오라면 좀 와. 시모는 저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하루 더 자고 가라. 네?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면 친정은 못 갈 텐데요. 친정은 꼭 명절이 아니라도 언제든 가면 되지 않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나 때는 명절에 친정은 가지도 못했어. 명절이 뭐니? 평소에도 친정 갈 생각도 못했지. 시집 오면 친정과는 이별인 게야. 이제 죽어도 시댁 귀신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시모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저에게 그 사고를 강요하며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이끌려가다간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짓거리를 하고 말 것이라 확신했고 전 시모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제가 형제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외동이라 부모님이 내심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너 지금 하루 더 못 자고 간단 말이니? 시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당황스러워 어찌 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여기서 뭐해? 어떻게 안 것인지 남편은 저희가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고 무슨 분위기인지 단번에 알아챈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얼른 가자. 지금 출발해도 늦어.
엄마, 할 말 더 남았어? 아니다. 할 말은 무슨. 조심해서 가라고 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인사는 다 나눴지? 우리 간다. 아무리 막무가내 시모여도 아들 앞에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시모는 울며 겨자 먹는 얼굴을 하고선 저희를 배웅해 주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 손을 얼마나 만지작거렸나 몰라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저흰 무사히 명절을 마무리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속도 좋지 않은 것이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그 결과 테스트기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네, 임신이었어요. 전 일단 병원에서 확인할 때까지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고 병원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죠. 여보, 나 임신이야. 4주 됐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4주? 병원에 혼자 갔었어? 나한테 말하지. 왜 병원을 혼자 가? 그것도 산부인과를. 혹시나 테스트기는 두 줄이긴 했는데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당신까지 실망할까봐 혼자 다녀왔지. 아기 심장 소리 듣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내일 다시 가. 나도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뭐? 그래, 알겠어. 가자, 가.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너무 기쁘다. 앞으로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겨우 진정시킨 후 친정을 거쳐 시댁에까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뛸 듯이 기뻐해 주시는 가운데 시모는 제 기분을 망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4주 차라네요. 그래? 알겠다. 네? 네,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기쁜데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유난을 떨어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다. 여자라면 다 하는 임신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얌전히 지내다 출산이나 잘하거라. 유난 떨다 괜히 유산이나 하지 말고. 임신을 알리는 며느리에게 유산을 말하는 시모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그 순간 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유산이라니. 헛소리 하려거든 그냥 전화를 끊어. 괜히 좋은 날에 애들 기분 망치지 말고. 내가 그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장 전화 끊지 못해? 알겠다고요. 어쨌든 축하한다. 그러면 이만 끊으마. 시모의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날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렸고 그렇게 저의 임신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입덧은 없었는데 잠이 오는 것을 넘어 쏟아지는 바람에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심할 땐 밥을 먹다가도 잠이 쏟아져 숟가락을 놓고 자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제 상태를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다 알리며 혹여나 제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저 대신 남편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모는 이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잊기라도 한 듯 전화가 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나 때는 타령을 하면서요. 예,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오거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앞뒤 이유 설명도 없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기로 약속이라도 했는데 잊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네? 갑자기 어머님 댁으로요? 그래,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그게요. 제가 임신한 뒤로 잠이 많아져서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그이 오면 같이 가려고요.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지
네 남편한테 오라고 했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오면 되지 않니?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나 때는 시댁에서 오라고 하면 밤새 걸어서라도 가곤 했었다. 요즘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너는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사돈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막대 먹은 딸 시집 보낼 생각을 다 하고 말이다. 저희 집에서 시댁에 가려면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또 그 버스에서 내리면 마을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마을 버스를 내리면 또 걸어서 한참 동안 들어가야 시댁이 나옵니다. 그런 길을 홀몸도 아닌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시모 본인도 지금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저 어떻게 해서든 딴지를 걸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거기에다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이유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 몸을 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무작정 오라가라 화만 내지 마시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저를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비닐하우스에 손을 못 댔더니 아주 엉망이야. 너 이제 안정기도 지났으니 와서 일 좀 하거라. 임신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기한테 더 안 좋다. 나 때는 만삭 때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밥하고 다 했다. 그래도 애만 건강하게 잘 낳았어. 그까짓 임신이 뭐라고 이유세를 떠는지. 네, 그래요. 시댁 옆엔 시모가 관리하는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에 일이 많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임신한 저에게 3시간 거리를 와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 못 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우스에서 일이나 하라고 그 거리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그게 끝인가요? 마을 버스 내리면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것도 홀몸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어떤 시절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유난이라고 하셔도 하는 수 없고요. 뭐야? 2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말을 짓거려대는 게야. 너는 네 친정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든?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친정을 언급하며 저를 비난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더는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 강하게 제 할 말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 말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친정. 버르장머리 없이 굴라고 어느 친정에서 가르치겠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 시집 오기 전에 어른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 말을 하고 살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려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홀몸도 아니라서 거기까지 갔다간 저고 제 아기고 무사하진 못할 것 같으니 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끊을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쩐 일인지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고통에 불안했던 저는 가까이 사는 엄마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땀까지 흘리며 불이 나게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진료 결과 일시적으로 배가 뭉친 것 같다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진료를 마친 남편과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 못지않게 놀란 엄마는 가까운 집에 갈 힘도 없다며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구구,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겠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럼요, 장모님. 안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되네. 난 침대보다 바닥이 편해. 그건 그렇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병원까지 갈 정도로 배가 뭉쳤냐 이 말이야. 에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누워서 쉬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니까. 그러니까 괜한 생각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나도 쉬어야겠어. 그래? 그러면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고 또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아우, 피곤하다. 엄마 들어간다. 우리 사위도 얼른 쉬게나. 엄마는 피곤하시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응? 무슨 일이라니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기는. 병원에서 당신 표정 어땠는 줄 알아? 아프고 놀라고 그런 표정보단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표정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 아니야, 화나기는 무슨? 그냥 너무 놀라서 그렇지.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혹시나 우리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되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저런 감정에 그런 표정이 나왔나 봐.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얼른 자. 정말이지?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럼 나도 피곤해. 이제 정말 그만. 얼른 자자. 그렇게 한 차례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랜 후 잠이 들렸는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라고요. 여러 일이 있었던 탓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터라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방문할 사람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누구인지 예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나가본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이윽고 남편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갔을 땐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가 있더라고요. 저와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온 것인지 일할 때 주로 입던 그 차림 그대로였어요. 엄마! 어머님, 여긴 어떻게 혼자 오신 거예요? 시모는 남편과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 그대로 손을 뻗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과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내가 네 어머님이기는 한가 보지? 내가 너랑 그렇게 전화 끊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길로 여기까지 왔겠니? 네가 말한 대로 20분 걸어서 마을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택시까지 타고 오니 지금이구나. 내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 너는 내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자려고 했나 보지? 그런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너 머리채 잡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한 시모는 바로 제 머리를 잡고 흔들려고 했고 남편이 가까스로 그런 시모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랑 낮에 통화했었어? 아니, 다 됐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다짜고짜 잡아대면 어떻게 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 고얀 것이 글쎄 나보고 뭘 한 줄 알아? 내가 좀 오라고 했더니 절대 못 온다고 하더라. 친정에서 할 말은 다 하라고 가르쳤다나 뭐라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네 아버지 밥도 안 차려주고 그 길로 여기까지 왔겠어. 거기까지 이 사람을 오라 했단 말이야? 왜? 도대체 왜 홀몸도 아닌 사람을 오라고 한 거야? 왜긴 왜야. 하우스에 일거리가 넘쳐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지. 시모는 제 입으로 스스로 저와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이 사람 요즘 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져서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오라고 했다고?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와.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넌 왜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니?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난리들을 부리냐 이 말이야.
니녀는 네 남편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뭐라고 이간질을 시켰길래 내 아들이 이러냐고. 그리고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니? 넌 네 행동이 다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임신한 게 유세라고 하지만 시어미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제가 말을 하긴 무슨 말을 해요. 방금 어머님이 친히 다 말했으니까 아범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한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 너무 나빠요. 뭐? 그래도 인연이? 어머니! 제 말에 흥분한 시모는 눈 깜짝할 사이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제가 비명을 질러대는 순간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그냥 보기에도 화가 잔뜩 난 얼굴의 엄마는 그대로 시모를 밀쳐버렸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돈, 이때까지 내 딸한테 이딴 식으로 구셨던 겁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볼몸도 아닌 애를 이딴 식으로 대하고 있었냐고 묻고 있잖아요. 엄마는 시모를 쏘아보며 말했고 그런 엄마를 보며 시모는 콧방귀를 뀌며 귀를 파고 말하더라고요. 네, 다 보셨으니 아니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요, 사돈, 시집 왔으면 며느리도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 자식 잘못된 행동하길래 손수 교육 좀 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눈 뒤집고 따질 일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모는 얄밉게도 비아냥거리며 엄마에게 말했고 시모의 말을 다 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 시모는 막상 남편이 뺨을 맞아버리자 노발대발 화를 내며 엄마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감히 내 아들을,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미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내 아들을? 장가 왔으면 사위 역시 내 자식인데 이런 상황에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한 자식에게 손수 따끔하게 혼을 내는 중입니다만. 왜요? 눈이 다 뒤집히게 화라도 나시나 봐요? 사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막상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맞으니 눈이 뒤집히죠? 이제 이해가 되는 눈치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돈, 제 딸이 뭘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밤중에 애들 사는 집에 들이닥쳐서 이런 행동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뱃속에 애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애라도 잘못했어요? 애라도 잘못됐으면 내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기어이 당신 아들 머리라도 잡아봐야 입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단 말이 나올 겁니까? 엄마는 대로하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 역시 나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고 이만 가. 사과할 거 아니면 당장 돌아가라고. 넌 왜 이 엄마한테만 뭐라 그래? 그리고 왜 나만 가라고 하는 거니? 네 장모는 있어도 되고 난 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장모님은 엄마가 이 사람한테 욕하고 난리를 부려댄 덕에 배가 아파서 이 사람 데리고 병원 다녀오셨어. 너무 놀라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기로 했고. 이제야 알겠어? 오늘 엄마 때문에 소중한 우리 아기랑 이 사람 잘못될 뻔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장모님 걸고 넘어질 생각 말고 얼른 가요. 난 못 간다. 전현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전까진 절대 못 가. 내 꼴 보기 싫지? 그러면 얼른 무릎 꿇고 빌거라. 시모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왔고 저를 대신해 엄마가 나서 주었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려? 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지금 반말하시는 거예요? 딸은 엄마 보고 배운다더니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딸이 그 모양이지. 남 욕하기 전에 본인 행동이나 똑바로 해. 자기는 상식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상대방한텐 대우받길 바라는 꼴이라니. 엄마의 말에 시모는 금방이라도 다시 손을 올릴 요량으로 엄마를 노려봤고 엄마 역시
그런 시모에게 지지 않고 노려봤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던 저는 이대로 두다간 큰 사달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잡고 넘어갈 듯한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고요. 엄마, 그만해.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어머님 좀 모셔다 드려. 밤길 위험해서 혼자서 못 가시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서 한 말인데 이마저도 시모에겐 예의가 없다고 생각된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욕을 하며 제 머리를 다시 잡아버렸거든요. 이년이 감히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 꼴을 당하는 게야.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네 친정 부모가 욕하는 거라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엄마는 제 머리채가 다시 잡히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 시모에게 달려들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저에게서 떼놓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었고요. 그 순간 시모가 활짝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시부가 집으로 들어왔고 집안 상황을 조용히 보던 시부는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당신이 제정신이야? 갑작스러운 시부의 등장과 함께 이어진 불호령에 시모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래며 제 머리카락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는 시모의 머리를 낚아채서 밖으로 질질 끌어버리더군요. 시모는 덜덜 떨며 시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더군요. 시부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후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 집에 없길래 혹시나 여기 있을까 해서 와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시 한번 며느리한테 시자 짓거리 하다가 걸리면 당신 이혼당할 줄 알라고. 내가 그렇게 며느리 힘들게 괴롭히지 말라고 했거늘 또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이 인간이야? 애 낳은 부모가 맞긴 한계야. 어떻게 된 부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뱃속에 아기까지 가진 사람한테 이딴 저급한 짓을. 말을 들어보니 시부는 평소에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시모를 알고서 여러 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손버릇이 고약한 사람이라 혹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까봐 입이 닳도록 시모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잠했으니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부는 오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모는 없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혹시 하는 마음에 서울 저희 집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가 저희 집에 와서 처음 본 장면은 시모가 제 머리를 잡는 모습이었고 시부가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둘을 떼어놓기 위해 시모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죠. 시부의 호통에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화가 나면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릴까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되겠어요? 아니, 애들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요? 당신이 그러라고 하면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내가 이 나이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어디 가서 살아요? 나 오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말을 마친 시모는 거의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몸을 숙이더니 저와 친정엄마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그까진 일이 뭐라고 임신한 너를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서운하고 화낼만 했는데 내가 미쳤었는지 그 순간에 화가 너무 나더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홀몸도 아닌 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한 사돈 딸에게 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 부디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용서 좀 해주세요. 시모는 울고불고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용서가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시부가 시모의 말을 끊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한들 뭐가 달라져. 그러게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진작 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어야지. 이 모든 건 다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당신 탓이니 당신이 책임져. 책임지라고 하면 설마 아니죠, 여보? 왜 아니야? 이혼해. 일단 늦었으니 나 따라 나서고 내일 날 밝는 대로 이혼할 준비나 해서 집에서 나가. 시모에게 이혼을 통보한 시부는 저와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곤 집을 나가버렸고 시모도 시부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서더군요.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던 건 다 잊었는지 이런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다. 이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 영감 내가 내려가서 조금만 살살거리면 다시 화 풀릴 거고 그러면 이혼은 없던 일이 될 거다. 넌 그때 가서 다시 손봐주러 올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시부의 뒤를 따라 나갔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저와 엄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남편의 탓도 잘못도 아니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텐데 그마저도 힘든 시모가 남편에게 굳이 전화까지 걸어 남편의 인내심마저 끊기게 만들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년이랑 그년 엄마 편만 들어? 거기에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넌 나한테 그만하라는 말만 하는 게야?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 엄마, 나 정말 실망했어. 이때까지 나 키워주셔서 자식돌이 다 하려고 했는데 엄마 그 나쁜 손버릇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래도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빠가 말한 건 기억 안 나? 분노 조절하라고, 손버릇 휘두르지 말라고. 그런데 엄마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나더러 안 막아줬다고 화내는 거야? 애먼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엄마랑 나랑 연을 끊어야 마무리 되겠네. 엄마 때문에 와이프랑 장모님 앞에서 죽을 만큼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처지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엄마 내 눈앞에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12번도 더 참아줬는데 경고 무시하고 내 와이프 머리채 잡은 건 명백한 엄마 잘못이지. 내 말이 틀려? 그까짓 머리채 잡은 게 뭐가 죄가 된다고 이 난린지. 나 때는 그게 기본이었다. 그 나 때는 얘기 좀 그만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언제 그랬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물어봤거든? 할머니 엄마한테 시집살이는커녕 딸처럼 잘 대해줬다고 하던데 왜 말끝마다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엄마가 당했다고 엄마 며느리한테 당한 만큼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엄마랑 연 끊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를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저흰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린 채 지냈고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후 첫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잊고 있던 시모의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 이혼하셨어. 어? 결국? 당신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아버님이 용서하시고 계속 사시는 줄 알았어. 계속 살긴. 괜히 당신 홀몸도 아닌데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었지. 출산하고 나서는 아기 케어하고 몸 회복하느라 힘들 텐데 좋은 이야기도 아닌 말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랬구나. 그러면 나 출산하기 전에 이혼하셨던 거야? 그때 한바탕 소란있고 바로 이혼하셨어.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피운 것도 다 들켜서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서둘러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 이때껏 내 생각을 해서 참고 사셨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지셨다고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 외로우시겠다. 아무래도 그렇긴 하시겠지. 그래도 오죽하면 그 나이에 이혼까지 하셨겠어. 나도 오죽했으면 이혼한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다 되더라니까. 우리 엄마 좀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 이렇게까지 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런 말 심할진 몰라도 다 자업자득이지 뭐. 남편의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자업자득. 전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노후를 즐기면 되는 말년에 외동아들도 잃게 되어버리고 집 있는 시부에게서도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 소식은 알아? 아버지 말론 상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더니 어느 날부터 안 오길래 알아보니까 청소부로 일하면서 원룸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래. 남편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동정심마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전시모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든 오만정이 떨어진 것은 당연했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느낄만 했으니까요. 시부의 소식을 듣고 난 후 아무래도 전 혼자 계신 시부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미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간 전 시모와 함께 산 세월에 비하면 1, 2년의 세월은 찰나와 같을 테니까요. 전 결국 남편에게 시부를 서울로 모시자고 했고 남편 역시 저의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적적하실 텐데 다 정리하시고 서울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서울? 내가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꼭 뭘 해야 하나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뭘 하시지 말고 오셔서 손주 재롱이나 보시면서 지내세요. 아유, 됐다. 괜히 내가 가면 우리 며느리도 불편해해.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신경이 쓰여서 육아가 손에 잡히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시고 서울로 오세요. 됐다니까. 난 괜찮으니 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거라. 이렇듯 시부는 한사코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희는 끈질겼고 결국 시부는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 저희 집 근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시부는 자주 찾아뵙고 있기도 하지만 시부 역시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며느리 힘들다며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시부께선 제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 안고 시부 집에 들어섰더니 아주 화들짝 놀라시며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아가야, 이 더운 날 왜 왔어? 이렇게 더운 날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휴, 앞으로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가마.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려무나. 이러고 힘들게 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그 뒤론 편하게 저희 집에 오시곤 하세요. 물론 오시기 전엔 꼭 제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바쁘진 않은지 제 스케줄을 물어보시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친정엄마보다 더 섬세한 손길로 아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덕분에 아들이 시부만 보면 글쎄 웃음꽃이 핀다니까요. 그 덕에 저는 시부가 오시는 날이면 마치 휴일을 맞이한 직장인이 된 기분이랄까요. 저흰 계절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다 함께 모여 맛있는 것도 해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아무래도 조금 어색해하던 양가 부모님들도 이젠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며 여행지를 의논하시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가족끼리 모여 살고 하하호호 웃을 일도 많이 만들고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실컷 욕이라도 해주셨나요? 저의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